저는 그 관세법인 그러니까 관세사가 중심이 돼서 저는 관세사를 컨택을 하고 네네네. 물건을 수입을 할 때 이제 그분하고만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네네. 그분이 알아서 포워더도 제일 싼 대로 선택을 하고 뭐 인증도 받고 다 해줬는데 네네. 지금 사장님은 포워더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는 포워더랑 관세법인을 대신해서 포워더랑 제가 클라이언트가 만나서 물건을 수입하는 그 방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사실 이제 무역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통관에 대한 이슈가 크게 없는 상품이라면은 뭐 그냥 포워더에게 이제 먼저 접촉을 하시는 편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상품 자체가 굉장히 수입하기에 어렵고 까다로운 제품이라면은 관세사분에게 먼저 접촉을 하고 그 분에게 이제 포워더를 소개를 받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만약에 이게 까다로운 뭐 인증량인 거죠 결국. 네, 그러니까 이제 식품 용기라던가 식품은 이제 검역 대상이고 사실 이제 전파 상품이나 전기 상품, 뭐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는 KC 인증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이 상품을 수입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류비를 산출을 해드리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소가 상당히 좀 가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워더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 통관까지 알아봐 드리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품이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어쨌든 네. 포워더가 맨 끝단이니까 끝단이랑 직거래하는 게 사실 싸긴 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사실상 싸고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히 싼 건데 네. 저는 왜 포워드랑 일을 안 했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관세사랑 얘기를 하면은 네. 얘기를 좀 잘해주고 상담도 잘해주고 뭐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작전도 좀 짜주고 그다음 만약에 문제 생겼을 때 막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막 해주긴 하는데 포워드는 말씀드린 대로 끝단 실무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마음씨 좋은 포워더라면 해주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해주지는 않으려고 하죠. 막 물어보면 해주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정서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통관에 대한 업무는 포워더의 관할 자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것 자체도 사실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포워더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수입 기업 분들이 이제 통관에 대한 준비가 다 마치셨을 때 이제 운송에 대한 자문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롤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인 건데 이제 수입 무역을 좀 잘 이해하고 있는 포워더를 만나시면은 운송비도 최적화를 할 수가 있고 통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인증. 좀 네, 인증이라던가 검역이라던가 이런 경험이 풍부하신 포워더 분들을 만나게 되시면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사만큼은 아니지만 이 초도에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간단한 상담 같은 것들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정말로 딥하게 통관에 대한 그런 자문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면은 포워더들이 또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관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세사들을 연결을 해드려서 조금 더 깊은 상담이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본인이 판단을 하시기 나름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 포워드랑 직거래하는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관세법인이랑 그 일을 하게 되면 거의 관세사가 몇 분 안 계시잖아요. 한 분인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복걸복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품 종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네. 한 관세사가 모든 상품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어떤 맞습니다. 관세사는 식품을 많이 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어떤 분은 뭐 아동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컨택하는 관세사가 아무리 친절하고 설명을 잘해준다 하더라도 네. 본인이 전문 분야가 아닌 걸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맞죠. 포워더 같은 경우는 이 실무를 하는 데기 때문에 아시는 관세사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도 이제 협업하고 있는 관세사들이 좀 많고 이제 어떤 상품을 이제 수입하실 때에 관세사와의 협업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이제 상품에 맞춰서 이제 관세사분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려요. 그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 아동을 한다 네. 그러면은 관세법인 그 관세사 중에서 아동 많이 하신 분을 그쵸. 매칭이 될 수가 있는. 네, 왜냐면은 이제 통관, 물류 통관을 같이 업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일원화해서 의뢰를 하신 거라서 물론 그 통관에 대한 자체 업무 처리는 관세사분들이 하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책임이라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관이 만약에 저희가 지정한 관세사들 때문에 관세사로 인해서 이제 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저희도 약간의 이제 연대 책임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이제 잘할 수 있는 관세사분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편이죠.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드린 거는 이제 관세법인을 통해서 이제 무역을 하라는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포워드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어, 더 많죠.
그 이제 조금 더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상 관세사분들이랑 업무를 초도로 같이 하시는 케이스보다는 포워더와의 업무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네. 무역을 제대로 하면 사실은 이제 포워더랑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초보분들이라도 처음에는 이제 구매 대행을 통해 가지고 하시더라도 네. 조금 커지면은 관세사를 통해서 무역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검증된 상품이고 그걸 또 리오더한다. 그러면 이제 그 상품 뭐 인증도 내가 빤히 알고 다 알잖아요. 네. 그때는 사실 관세사분한테는 미안하지만 포워더랑 직거래를 하는 게 맞죠. 이미 다 아는 상품이니까 이제 금액 세이브도 할 수 있고. 네, 이제 뭐 관세사분들이 좋아하시지는 않겠지만 네. 네. 김관세사님 이제 저희 이제 포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사분들이랑 이제 계약 아닌 계약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쵸. 이제 한번 수입할 때 이제 수입하는 금액이 얼마가 초과가 되더라도 이 비용으로 이제 정액제로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관세사 대행 수수료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세이브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제 입장에서는 옵션은 다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방법이 그렇죠. 네. 관세법인만 해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포워더랑도 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네, 훨씬 많죠 비중 자체가. 그래서 구매 대행 포워더 업체 할 분들이랑 수도 먼저 있고 초도를 하시는 분. 관세법인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관세법인이 주가 돼서 할 수도 있고 포워더가 주가 돼서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컨택하는 그 대상이 그죠? 네, 이 맞습니다. 세 가지 옵션이 다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한 거고. 자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자신도 생겼고 네. 금액도 세이브하기 위해 가지고 포워더를 만나서 직접 그 수입 업무를 하겠다. 네. 그러면 이제 포워더도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겠죠. 어떻게 해야지 좋은 포워더를 내가 선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예요? 어쨌든 이 포워더라고 하는 이제 업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즉 경쟁력을 갖기 위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 수출입 기업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을 준다라는 그죠. 거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사실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구간에서 이 이제 포워더라고 하는 이 업체가 물량을 많이 소유를 하고 있어야, 즉 고객이 많아야 실제로 운송을 하는 해운사라던가 항공사를 상대로 운임을 내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저렴하게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저렴하게 받으면은 내 고객을 위해서 조금 더 세이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룸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더 저렴하게 만들고 가격은 유지시키는 것이 포워더의 이제 이익 창출에 이제 좋은 부분이긴 한데 이제 고객사가 원하는 만큼 나중에 이제 뭐 물류비를 조금이라도 세이브하고 싶으시다면은 그런 부분을 내고를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포워더들이 이제 좋은 포워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업체가 뭐 클라이언트가 많은 데인지 구간별로 뭐 메리트가 있는 데인지 없는 데인지 어떻게 알아요? 가격을 보면 알 수 있나요? 네, 이제 사실 견적을 비교를 해 보셔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초보자분들이 요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 초보자분들이 사실 견적을 비교할 만한 여력이 사실 안 되세요. 그죠? 네. 사실 견적 항목의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포워더분들이 견적서를 이제 수입 기업분들한테 주실 때에 견적 항목을 굉장히 뭉개서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비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하고 견적 항목을 좀 잘 안내를 드리고 저렴한 견적으로 이제 수입을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만든 건데, 물론 또 저희보다 또 좋은 가격에 하고 있는 포워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포워더를 찾아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영위하시는 게 사실 어쨌든 최종 견적 금액을 비교해 봐야겠네요. 포워더별로. 근데 네. 그러려면은 네. 내가 알아야 될 정보가 뭐죠? 이제 어떤 구간에서부터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출자랑 협의가 수출자 공장에서부터 내가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그 정보를 주셔야죠. 수출자 출고지 물건이 주소. 어디서 출고를 어디서 하느냐, 네. 그 도시가 어디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네, 도시에 대한 디테일한 주소를 주셔야 되고, 만약에 수출자랑 협의가 수출자에 있는 항구, 뭐 예를 들어 중국이면 상해항에서부터 물건을 수출자가 보내주고 거기까지 수입자가 거기서부터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됐다, 조건을 그렇게 설정하게 됐다, 그러면 어느 항구에서부터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물류비라는 거는 사실 국제 물류비는 부피와 중량에 의해서 이제 의존하게 되거든요. 네. 부피랑 중량이랑 서로 비교를 해서 큰 값으로 이제 물류비가 책정이 돼요. 소량화물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큰 걸로 비싼 걸로.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부피 중량에 대한, 포장된 화물의 부피와 중량에 대한 정보를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통관대행 수수료라던가 아니면 관부가세까지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은 상품에 대한 HS 코드를 전달을 주셔야 되고,
최종 도착지까지 내륙 운송을 맡기고 싶으시면은 도착지 주소를 주셔야 되고요.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필요한 거는 어디서부터 물건을 가져오느냐, 그리고 화물의 부피랑 중량은 얼마나 되느냐. 이 정도만 있으면은 사실 견적을 바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죠. 네. 이것만 있으면은 네. 여러 그 포워더한테 보내서 네. 견적을 받을 수 있겠네요. 비교를 할 수 있겠네요, 내가. 네.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정말로 잘 제대로 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 좋아요. 통관과 물류를 사실 나눠서 컨택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네, 이제 최초에 이제 수입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관세사분한테 문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내가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드시면은 운송비를 체크하기 위해서 포워더한테 연락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도의 업무는 포워더한테 맡기는 거예요. 단 통관할 때는 내가 상담했던 이 관세사한테 해주세요라고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관세사랑 얘기할 때도 네. 나중에 포워드는 제가 어디 쓸 건데 네. 그때 그 이 일 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담을 해주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정석이죠. 수입은 통관 관세사를 내가 먼저 컨택을 해서 상담을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해서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운송비를 물을 때에는 이제 포워더한테 문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업무를 할 때에는 포워더한테 컨택을 하면서 관세사를 내가 이 관세사를 지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고요.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뭐 역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관세사한테 나 포워더는 여기 쓸 거니까 관세사분이 업무를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사실 통관은 한국에 들어와서부터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단에서 이제 운송하는 것부터 관세사분들한테 물어보시면은 채널이 이게 관세사한테 물었고 관세사한테 포워더한테 물어보고 포워더가 관세사한테 다시 알려주고 관세사가 또 수입기업한테 알려줘야 되다 보니까 운송에 대한 그 이제 피드백을 받는 데에 대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반적인 방법이 포워더를 앞단에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된 관세사를 이렇게 매칭을 해서 가져오는 게 가장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간에 FM을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실제 일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근데 나는 근데 여기 귀찮으니까 그냥 관세사랑만 하겠다. 그냥 포워드랑만 하겠다. 이거는 이제 본인 결정인 것 같죠.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사장님 알게 된 경우에도 그 쉽다라는 그 인스타 그거 보고 알았거든요. 네네네. 그게 견적 내는 거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물류비 견적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요. 실제 이제 그 견적이 마음에 드시면 의뢰까지 바로 연결이 되는. 견적이 나온다는 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구간에 대해서 견적은 다 나오진 않지만 중국은 이제 거의 다 나오고요. 이제 사실 그래요. 이제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은 취급하는 상품도 너무 다양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이제 발주할 때 수량이 정형화가 안 돼요. 왜냐면 이번에는 50개를 샀다가 다음엔 주문이 잘 들어오니까 100개, 200개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사려고 하니까 이 150개로 낮춰야 되나? 근데 이럴 때 이제 포워더들한테 이제 견적을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200개일 때는 얼마예요? 150개일 때는 얼마예요? 50개일 때는 얼마예요? 스트레스 아니에요. 막 그쪽에서 간 보고 막 진짜 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어봐야 되고 막. 근데 네. 이게 앱이죠, 앱. 저희는 이제 웹으로 되어 있고 반응형 웹으로 되어 있고요.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그냥 치면 가격이 나와 버리니까. 네. 사실 이거는 제 입장한테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네, 뭐 싸다면. 네, 일단은 견적 부분은 아마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은 LCL이라고 하는 소량 화물은 중국 대부분의 해상운임이 다 거의 빵불로 되어 있어요. 영불로 되어 있고 견적 부분에서는 뭐 LCL 같은 경우는 비싸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으니까 그런 민망한 상황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기업 입장에서는 50개, 150개, 200개를 그냥 본인이 입력하면은 바로 조회할 수 있고 안 물어보고 포워더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견적 전화해가지고 사는데 알려주고. 몇 개 살 거예요 그러면 30개요. 입이 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수입기업 입장에서는 편하게 못 물어보고 포워더 입장에서는 또 물어보네. 이거 뭐 하는 그렇죠.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기회 비용들을 상쇄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견적도 네 괜찮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다죠. 네 서비스명은 쉽다이고요. 나중에 여기 네. 뭐 게시판에 하나 네. 물려주세요. 이거 뭐 요즘 뭐라 그러죠? 무슨 광고? 뒷글 광고? 뒷광고. 네. 주의해야 되니까. 전혀 제가 아쉬워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구매 대행 업체 너무 바가지 써가지고 네. 제가 찾다가 찾은 거예요 제가. 찾고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 설명드렸다시피 포워더 유통 뭐 이쪽 그게 아니라 교육하시다가 네.
초보자들이 이런 니즈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은 조금 그 의도가 네. 순수하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욕심이 단기 욕심이 아니라 좀 먼 욕심을 가진 분이 아닌가 이런 촉이 와서 제가 한번 전화 드리고 만난 거예요. 네. 견적이 쌓여야지 뭐 근데 다 네, 떠나가지고. 네, 그거는 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주의해 주실 좀 양해를 해주셨을 법한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구간에 대해서 경쟁 이제 물량이 많아야 그 단가가 싸져요. 근데 이제 그 말은 그 거기에서 이제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으면은 경쟁력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곳은 그래서 비싸고 어떤 곳은 싼데 저희도 모든 구간에 대해서 다 괜찮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딱 보시고 왜 더 많이 붙여 약간 그렇게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진은 일정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견적을 못 받기 때문에 여기랑 하세요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구조적으로 네. 쌀 가능성이 높으니까 견적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 그죠? 쉽다 해서 네, 일단 그렇게 네.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